큐. 안녕하세요. 리얼모터스의 양경만입니다. 오늘은 조금 행복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나고 보니 행복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1년 전에 이 520D 차량을 매입을 해서 차주가 되었지요.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지만 제 생각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시운전을 나가서 사고가 났다든지, 작업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수리가 잘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을 좀 겪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다 잘 헤쳐나가고 해결을 해나가고 했는데, 이 520D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많은 아픔을 좀 줬죠. 1년 전에 일이고, 임피디님도 그 일을 기억하세요? 네네, 알고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바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했는데, 그때 좀 용기가 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거 빨리 올리자, 올려서 알리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 때는 제가 좀 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가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안 생기더라고요. 결국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 제 마음도 다 치유가 되고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제 좀 이런 마음이 생겨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네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량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니 DPF가 나갔고, 두 번째로 터보 차저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인젝터 클리닝, 이 세 가지 때문에 작업 의뢰를 하셨고,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고 나서 시동을 일부러 굉장히 오래 걸어놔요. 시운전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도 굉장히 조금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시운전을 나가서 오일이 느단다든지 그것도 다시 차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못 되고 하니까, 항상 차를 작업장에서 한 2시간 정도는 걸어서 이상 유무를 항상 확인을 하고 괜찮다라는 판단이 쓰면 그때부터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충분히 저희가 차 시동을 걸었고, 시동을 걸고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시운전을 했는데, 당일날 저녁 때 시운전을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시운전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아직도 좀 그날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유피디님 보기에는 좀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처음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괜찮아. 그래도 많이 고치긴 했죠. 그때 당시 이후로. 그 당시 때 불이 났어요. 이제 심상치 않은 그런 연기가 본네트에서 나는 걸 확인해서, 저는 이게 처음에 그렇게 연기가 쑥 하고 나올 때 분명히 고객님께서 리콜을 받으셔가지고, EGR 쪽에 리콜을 받으셔가지고 흡기 매니폴드가 타는 건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비사지만 좀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네트를 처음에 이렇게 닫혀져 있을 때, 열 때 너무 빨리 이렇게 들면 화마가 나한테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조심히 이렇게 살짝 들어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큰 불이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초기의 상태에 그런 불이 나기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제가 문제가 생겨서 아파트 단지 1층으로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제가 초기 진압은 거진 다 진압을 한 상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서 전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배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에 들어가는 이런 와이어링, 그러니까 엔진 배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커넥터 같은 것들도 완전 다 타고, 이렇게 다 타고 긴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다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처리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원망도 좀 들기도 하고. 원인 찾는데도 좀 시간이 걸렸죠. 사실은 그때는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고객님이 어찌 됐던 간에 저희들한테 믿고 맡겨주신 차량인데, 어찌 됐던 간에 그게 불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그냥 제가 차를 샀습니다.
대표님 차가 몇 대 갖고 아이, 계신 거죠? 아니에요. 몇 대 없어요, 저. 아, 몇 대 없댄다. 아니, 한 대밖에 없어요. 아유. 아무튼. 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뭐 어찌 됐던 간에 차를 샀어요. 차를 사서 원인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손님 입장에서는 다시 불난 차를 다시 타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큰 손해를 감내하면서, 아니 뭐 어떻게 보면 큰 손해를 감내가 아니고 어떻게 또 고객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제가 또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 게 맞을 수 있으니까 서로 어느 정도 적정선을 잡고 가액을 주고 제가 차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석 달 정도는 제가 아예 차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세워놨어요. 그랬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작업을 하게 되었지요. 아마 모든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부분일 거예요. 247 엔진을 타고 다니면은 요즘에 재고도 없다는 그 부품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이 들더라고요. ECU 내부에 있는 그런 경유가 줄줄줄 흐르는 거 보이시죠? 네. 그 부분부터 발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ECU 내부에 경유가 유입되고 유입이 된 게 내부 쇼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뭐 12V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뭐 5V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접지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배선에서부터 뭔가 불이 나기 시작하면서 타고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배선이 타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뭐 배선의 피복이 까져서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가 갑자기 쇼트가 난 부분이 서로 맞닿아가지고 불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사실 주행을 하다가 크게 사고가 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런 그런 배선들이 이렇게 합선이 나서 불이 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근데 이거는 확연하게 그 발화 지점이 이렇게 배선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선을 이제 확인하던 차에 ECU를 꺼내고 ECU를 뒤집어 보니까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슈의 연료가 차게 된 원인이 B47 엔진의 고주병 같은 이슈인 그것인가요? 네, 저하포스의 저압 압력 센서에서 연료가 유입이 돼서 배선 전체로 흘렀던 거였는데, 지금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인젝터 커넥터에서 조금 경유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가끔 아주 조금씩 인젝터에서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걸 좀 간과했던 게 뭐 좀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이유는 임피님이랑 한번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불을 난 거는 불을 난 거고 이 차를 소유하시고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자라고 서로 얘기를 해서 카메라를 들게 된 거예요. 손재주가 있으신 그런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도 저하포스를 교환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교환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최소한 인젝터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넥터에 경유 유입이 많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있는 커넥터를 뽑아가지고 보면 경유가 유입이 됐다라고 하면 정비업소에 꼭 찾아가셔가지고 부분들을 수리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되네요. 저하 포스라는 게 뭐냐면 연료 펌프가 탱크에 있는 연료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고압 펌프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그런 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호스에 저하 펌프에서 얼마만큼의 연료 압력이 나와서 연료를 1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쪽이 그 센서가 있고 여기에 연료의 압력이 이쪽으로 타고 흐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타고 흐르면서 배선 전체에 이렇게 다 돈다고 보시면 돼요. 호스에 달려져 있는 저압 센서를 교환을 하려면 호스를 교환을 하면 저압 센서도 같이 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교환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환하는 거고요. 그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임피디님.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해서 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바로 여기. 그러면 간단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배선을 일단은 이렇게 던져버리고 알려드릴게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보시면 그때도 이제 이게 이제 인젝터라는 거예요. 연료를 분사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키 보이죠? 이게 네. 락이에요. 네네. 이제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락인데 얘를 먼저 이렇게 뒤로 빼주세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눌러주세요. 하고 뒤로 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딱 이렇게 한번 보면은 이 안에 아예 없어야 돼요. 연료 자체가. 젖지 않아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젖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완전히 다 말라 있어야지 무슨 액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좀 느낌 이상한데? 한번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근데 사실은 이런 여기가 이제 ECU가 들어가는 그냥 ECU 박스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별비트거든요. 여기를 또 보는 것도 거의 확실해요.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심한 차들 같은 경우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거기에 벌써 경유가 차서 경유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 부분에서 타서 막 이런데 뭐 이런 배선을 타고 막 이렇게 배선을 타고 경유가 이렇게 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지. 뚜껑만 열어가지고 또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일 때인 거고 이미 이렇게 대표 확인을 했을 때 젖어 있다는 거는 이미 한참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행이 이미 된 상태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면 미리 예방 정비를 하고 싶은데 연료 호스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교환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호스가 어떻게 이렇게 찝어지고 그거를 분해하는데 어떻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빠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그러면.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리얼모터스로 오면 되나요? 그래 주시면 완전 좋고요. 한번 탈거를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자고요. 일단은 요 호스를 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요 호스 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 안에 있는 호스가 빼는 게 좀 힘들지. 네.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뭐 누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이 반대편도 여기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네. 그 두 개를 칵 하고 누르고 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콱 하고 눌러서 빼면 된다고. 여기를 콱 하고 누르고 뒤로 뺀다. 여기는 진짜 쉬운데 저 안쪽이 보면 요거 네네네. 누를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거거든요. 밑에는 이런 걸로 이렇게 네.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고 그리고 위에 있는 거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눌러서 뒤로 시작하면 자 이렇게 빠지죠. 자 이렇게 빠졌죠. 네, 빠졌어요. 네. 어차피 교환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제 신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감하게 이렇게 위아래를 잘 눌러서 한번 밑에를 먼저 한번 눌러보고 지금 이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누른 상태에서 뒤로 샥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해서 빼셔가지고 교환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 정비업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교환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사치의 엔진이 2000cc BMW 디젤 엔진이잖아요. 필수적으로 교환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 작년에 제가 그 일을 겪고 난 이후부터 많은 영상들도 나왔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들 특히 뭐 유튜브나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이미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로 인해서 큰일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가 진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교환하는 거에 대한 그런 안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으니까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네요. 아무튼 제가 했던 거 여러 번 한번 돌려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
나 이제 갈 거야. 아이씨.